제가 이번에 뉴욕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 전 세계 최초의 사례였고요. 그래서 더더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렉입니다. 오늘은 제가 11월 8일에 뉴욕 생체역학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병원 치료 사례를 가지고 안짱다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제 곧 논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아직 논문이 퍼블리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 종아리 안짱다리, 즉 경골내염전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가 됐다. 저희 병원 환자들 482명을 치료하면서 얻은 교훈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치료 전후 사진들이고요. 결국에 안짱걸음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병원으로 데리고 같이 오시는데요. 안짱걸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뼈가 안으로 틀어진 경우, 두 번째는 종아리뼈가 안으로 틀어진 경우, 세 번째는 발이 안쪽으로 휜 경우. 이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틀어진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이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틀어진 것도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종아리뼈 자체가 안으로 틀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거는 종아리뼈 자체가 안으로 틀어진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니 조인트가 나오고 앵클 조인트가 나오죠. 결국에 종아리뼈 자체 문제뿐만이 아니고 무릎의 문제, 그리고 발목의 문제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아리뼈가 안으로 틀어진 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CT가 있습니다. CT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지지만 CT의 문제는 값이 비싸고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CT는 정강이 뼈 자체가 틀어진 성분만 측정을 하지 무릎 관절이 틀어진 거나 발목 관절이 틀어진 것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임상적으로는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사이풋 앵글이라는 측정 방법과 트랜스말레올라 엑시스 앵글이라는 이런 측정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병원은 이 세 번째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상 경골, 정상적으로 종아리뼈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어떤 것이 병적인 것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에 태어났을 때는 정강이 뼈가 0도, 즉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틀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 7세에서 8세 정도까지 생후 7, 8년 동안 1년에 1도에서 2도 정도 바깥 방향으로 이제 서서히 틀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만 8세에는 13도에서 23도만큼은 바깥쪽으로 회전돼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인의 각도와도 비슷하고요. 중요한 것은 만 8세까지 약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서서히 돌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만 8세부터 성인까지는 경골, 즉 종아리뼈의 각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nternal tibial torsion, 즉 종아리뼈가 안으로 틀어지는 시기에는 internal tibial torsion is not normal at any ag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종아리가 안쪽으로 틀어지는 것은 어느 나이에도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양쪽 복사뼈를 통과하는 각도를 재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쪽 복숭아뼈가 바깥쪽 복숭아뼈보다 위쪽에 있으면 정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처럼 누웠을 때 안쪽 복숭아뼈가 바깥쪽 복숭아뼈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면 비정상이다, 안짱다리가 있다, 경골내염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치료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니셜 비짓, 즉 처음 환자가 내원했을 때 안짱다리 각도, 경골염전의 각도를 측정했을 때 약 마이너스 20도 정도, 이쪽은 오른쪽 다리, 이쪽은 왼쪽 다리의 각도를 타는데요. 결국에 평균 내보면 약 20도 정도 안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첫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정기 치료를 13.6개월 정도 했을 때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때가 약 플러스 10도 정도, 바깥쪽으로 경골이 10도 정도 회전된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팔로우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정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만 16.5개월 정도를 지켜봤고요. 그랬을 때 약 4도 정도가 다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다시 악화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치료 기간입니다.
7세 미만, 7세에서 13세, 그리고 13세 이상에서 분류를 해서 치료 기간을 비교해 봤는데요. 만 7세 미만에서는 평균적으로 치료가 17.2개월이 걸렸고요. 7세에서 13세에서는 평균적으로 11개월이 걸렸고, 성인까지 포함해서 13세 이상에서는 만 6.7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교정치료가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야 워낙 이런 결과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놀랍지 않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후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골내염전, 즉 종아리가 안쪽으로 틀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해외 학술지나 교과서 등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이런 자세, 모두 종아리를 안쪽으로 돌려놓고 체중으로 누르는 자세들인데요. 이런 자세들이 성장 과정에서 점점 종아리뼈를 안으로 틀게 만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만 7세 미만에는 프리스쿨 에이지,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활을 하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의자가 없고, 혹은 의자를 쓰긴 하지만 수업 때에만 의자를 쓰고 이외의 시간에는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에 많은 친구들이 바닥에서 이와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세들은 안짱다리를 유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하면 교정기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결과에서도 만 7세 미만이 치료가 가장 오래 걸렸죠. 그 이유는 이런 자세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만 7세에서 13세까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나이죠. 초등학교에서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보다는 훨씬 더 의자에 앉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닥에 앉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집이나 학원 등에서 바닥에 앉는 경우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수업은 의자에 앉아서 듣지만 쉬는 시간에 교실 뒤쪽에서 앉아서 보드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이런 자세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 7세보다는 치료가 빨리 됐지만 또 만 13세 이상보다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 바닥에 앉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에서 치료가 가장 빨리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바닥에 계속 앉고 있는지, 바닥에 많이 안 앉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추측일 뿐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이 자국들이 아주 오랜 기간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체중을 이쪽에다 부하를 시키다 보니까 주변 조직과 색깔도 다르고 표면이 거칠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친구는 안짱다리가 굉장히 심한 친구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예 뼈가 튀어나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짱다리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그 임상 경험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만 의자 생활을 하고 바닥에 전혀 안 앉으면은 이 색이 많이 옅어지고요. 주변의 발 색깔과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사진은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만 11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보시면 무릎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안쪽 복숭아뼈가 오른쪽은 보이고 왼쪽은 안쪽 복숭아뼈가 가려져 있고 왼쪽 발은 안쪽을 향하고 있죠. 오른쪽 발은 정상이고요. 한마디로 왼쪽에만 경골내염전이 있고 왼쪽 종아리만 안쪽으로 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저희가 평소에 어떻게 많이 앉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 왼쪽 다리만 안쪽으로 돌리고 체중으로 누르는 자세를 하니까 이렇게 왼쪽에만 안짱다리가 생겼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 병원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짱다리가 이런 자세 때문에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연구들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도 안짱다리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병원에 만 4세 때 왔던 환자인데요. 보시면 무릎이 정면을 향하고 있을 때 발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 복숭아뼈가 가려져 있습니다.
안장다리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친구가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내원을 해줬는데요. 자, 만 7세 때의 사진입니다. 무릎은 똑같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훨씬 더 발이 안쪽으로 향해 있고 안쪽 복숭아뼈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도를 측정해보면 더 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안장다리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만 6세 3개월 때 왔던 친구고요. 2년 6개월 후에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다시 내원을 했을 땐 만 8세 9개월이었고요. 눈으로 보시기에도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절로 좋아진다고 들어서 기다렸지만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무릎 통증, 다리 통증, 발 변형 등으로 고생하신 많은 성인 환자분들입니다. 안장다리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요. 종아리뼈가 저절로 바깥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돌아가는 경우는 이 사진과 같은 경골, 종아리뼈를 안쪽으로 돌리는 스트레스가 앉아있을 때든 잠잘 때든 가해지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미 안장다리가 생긴 경우는 대부분 오랜 기간 무릎을 꿇고 안 좋은 자세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쉽게 고칠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환자 교육인데요. 아무리 교정기를 착용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세를 지속할 때에는 치료가 아주 장기화되고 2년, 3년 이상이 막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런 자세를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이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그대로 만 7세, 8세까지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빠질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예를 들어서 만 3세 남자아이가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10도만큼 돌아간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주 이상적으로 이 위와 같은 자세를 전혀 하지 않고 의자에만 앉고 침대에 엎드려 자지 않고 아주 이상적인 자세를 지속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시에는 1년에 1, 2도 정도는 바깥쪽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 3세 때 마이너스 10도였는데 1년에 최대 2도 정도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1년에 2도씩 4년 동안 만 7세까지 4년 동안 바깥쪽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2도, 여전히 만 7세 때 2도 정도 안쪽으로 틀어진 안장다리를 갖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종아리뼈는 바깥쪽으로 15도 정도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2도 정도 돌아가 있으니까 결국 17도만큼 정상보다 안쪽으로 돌아간 상태인 거죠. 결국에 안장다리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상 발달 과정을 따르는 서양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안장다리는 그 0도에서 15도의 범위를 보이는 그런 안장다리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심지어 50도, 마이너스 60도도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정상 범위까지 돌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있는 성인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안장다리가 치료가 됐고 그것도 오히려 어린 친구들보다 더 빨리 치료가 된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과연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 52세 여성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무릎이 정면을 향하고 있을 때 안쪽 복숭아뼈가 완전히 가려져 있고요. 발이 안쪽을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복사뼈 통과 각도를 측정했을 때는 20도 정도 안쪽으로 틀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정확하게 4개월 만에 완벽하게 정상에 가까운 다리를 보이게 됐습니다. 역시 무릎은 정면을 향해 있는데 안쪽 복숭아뼈가 보이고요. 발이 쭉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논문을 찾아보고 전 세계 어느 교과서에 찾아봐도 이런 케이스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 전 세계 최초의 사례였고요. 그래서 더더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결국 미국 족부의대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TBR 포지션, 결국에 경골의 위치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허벅지뼈고 이게 종아리뼈입니다. 뼈 자체가 틀어진 것이 아니고 종아리뼈가 허벅지뼈에 비해서 안쪽으로 회전된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에서의 인대, 근육,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 성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정기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도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면은 자 무릎 관절에서 지금 돌아가죠. 다리 전체가 돌아가면서 무릎 관절에서도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리 전체가 무릎 관절을 포함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골 내측 위치라는 건데요. 결국에 뼈 자체가 틀어진 것이 아니고 무릎 관절에서 정강이뼈가 안으로 회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에서도 치료가 되는 것이죠. 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은 이 경골 내연전이라고 해서 보시면
자, 무릎 관절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무릎 관절은 그대로인데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틀어지죠. 이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안짱다리, 경골내염전인데요.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교정기로 좋아질 수 없다, 오직 수술만이 치료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만 저희가 검사해보면 많은 경우에 이 좌측과 같은 경골내측 위치다, 뼈의 문제가 아니고 종아리뼈가 무릎 관절에서 안으로 틀어진 부분이다. 그러면 과연 당신들이 어떻게 이게 무릎 관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뼈 자체가 틀어진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의학 교과서에는 없지만 미국 족부의대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봤는데요. 저희 병원의 만 7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90도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뼈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무릎뼈가 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바깥쪽 복숭아뼈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안쪽 복숭아뼈가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리를 잡고 안쪽으로 돌리면 거의 안 돌아갑니다. 안쪽으로 돌리면 거의 안쪽으로 안 돌아가는데 바깥쪽으로 돌리면 휙 돌아갑니다. 바깥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요. 바로 안쪽 복숭아뼈가 보이죠. 무릎은 그대로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휙 돌리면 바깥쪽으로 돌아가고요. 자, 반대쪽 다리를 보시면은 또 자, 안쪽으로는 안 돌아가는데 다리가 안쪽으로 안 돌아가는데 바깥쪽으로 돌리면 휙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휙 많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검사상에서 안쪽으로는 종아리가 안 돌아가는데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무릎 관절에서의 경골내측 위치, 연부 조직에 의해서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회전된 것이다. 뼈 자체가 틀어진 것이 아니고 종아리뼈가 회전된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안짱다리 환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짱 걸음을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 검사를 하는 병원이 단 한 군데라도 있었나요? 안짱다리, 특히 종아리가 안쪽으로 틀어지는 부분은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닙니다. 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무릎 관절에서의 연부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에서는 무릎 관절에서의 연부 조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안짱 걸음하는 환자가 왔을 때 이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경골내측 위치라는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회전된 것은 어떤 기전으로 발생을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자세를 보시면은 종아리를 안쪽으로 틀어놓고 체중으로 누르는 자세, 이런 자세들을 가하다 보면은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내회전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의 캡슐이나 인대나 근육 그리고 힘줄 등에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경골내측 위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 뼈 자체의 변형이 오느냐,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고 저희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결국에 뼈의 변형은 연부 조직의 변형보다는 더 늦게 옵니다. 한마디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다 보면 연부 조직의 변화가 서서히 먼저 발생을 하고 연부 조직의 변화가 생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부하를 넘어섰을 때, 그럴 때는 뼈에도 서서히 변형이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변화가 오기 전에 미리 자세 교정을 해주고 연부 조직의 문제를 교정기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뼈 자체가 변형이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로밖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교정기 치료를 마친 환자분들이 치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개선됐는지를 보고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안짱걸음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 후에 무릎이나 보행이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다리랑 허리 통증이 감소하고 균형 감각이 증가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레터럴 앵클 인스테빌리티, 발목의 외측 불안정성이 개선됐다고 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게 감소했다, 무릎 소리가 감소했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도 조금 좋아진 게 보여서 좋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아족부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도널드 발마시라고 하는 족부의사가 남긴 말인데요. 인터널 티비알 톨전, 즉 경골내염전은 어릴 때부터 조기에 그리고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트리트먼트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풀리 다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생체역학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저희 병원 치료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에서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짱다리라는 게 뼈 자체가 틀어진 문제가 아니라 뼈 자체가 관절에서 회절이 되는 문제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만 7세 미만보다 만 13세 이상에서가 치료기간이 훨씬 더 짧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바닥에 앉는 생활을 계속하고 안짱다리가 악화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자세들이 치료를 방해했고 만 13세 이상에서는 그런 치료가 방해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더 빨리 끝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짱걸음의 원인이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허벅지뼈가 안으로 틀어진 경우, 종아리뼈가 안으로 틀어진 경우, 발이 바나나 발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휜 경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관절 문제고요. 골반과 허벅지뼈를 이어주는 그 고관절에서 허벅지뼈가 안으로 틀어진 성분도 충분히 안짱걸음을 유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연구에서 얘기한 무릎 관절에서부터 종아리뼈가 안으로 틀어진 그 무릎 관절의 성분을 추가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5가지로 정리하면은 안짱걸음은 고관절 문제일 수도 있고, 허벅지 문제일 수도 있고, 무릎 관절 문제일 수도 있고, 종아리뼈 문제일 수도 있고, 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앞으로 안짱걸음 환자를 보시는 원장님들, 교수님들께서는 이 5가지를 모두 평가해야 진짜 안짱걸음 환자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